저는 15년도에 금홍대 총학생회장 역임했고요. 지금 경상도 대학생협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인적 쇄신의 부분이었는데 앞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똑같은데 인적 쇄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나 이제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을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에 앉혀드리려니까 밖에 있는 사람만 찾아요. 당 밖에서 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거나 좀 이슈가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찾는데 당 안에서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고 또는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당에 몸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당이랑 상관없이 좀 의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뭐 당도 의리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오래 지켜오고 좀 오래 해왔던 사람들 좀 능력 있으면 먼저 줘야 되는데 이거 좀 이슈가 돼야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좀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들 먼저 뽑자 이렇게 자꾸 이제 인재 영입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 인재 영입에 대한 이제 박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근데 여기는 총학생회장 아니면 못 오겠어. 의리라 그랬는데 그 의리가 작은 의리가 있고 큰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의리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큰 의리는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청년의 얘기는 그 큰 의리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시간이 가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입문하거나 정치의 그 국민의 대표로 도전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별돼요. 이 공적 영역이 얼마 안 돼요. 그죠? 한 5%? 그리고 나머지가 다 사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서 통하는 그 법칙과 공적 영역에서 통하는 법칙이 완전히 달라요. 사적 영역은 어떤 법칙이 통하냐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법칙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무한히 허용이 돼요. 우리가 다 사적 영역에서 살아요. 뭐 회사를 다니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이게 다 사적 영역이잖아요. 거기서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법칙이야. 그리고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무한히 추구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시장이에요. 자, 이게 사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은 어떠냐?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 절대 안 되는 게 공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적 영역이에요.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공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같은 자는 절대 공적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자예요. 평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공적 영역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려워. 왜? 자기의 이익과 배치될 때, 상충될 때 내 이익을 버리고 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가지면 여러 가지 수단이 생기는데 이 수단을 내 힘을 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공적 의지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같아 보이지만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일을 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게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냥 저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을
예, 정치판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사적인 그 동기와 그 법칙을 버리고 공적으로 싹 변화가 되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우파긴 하지만 이명박을 보세요. 이명박은 민간 영역, 사적 영역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공적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국회의원을 시키니까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잘리잖아. 종로구 국회의원 시켰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2년도 못하고 잘렸어요. 이 사람을 대통령 시키니까 공적인 일을 맡는 최고 책임자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네 친구, 동네 형, 천신일이 동네 친구고 최시중이 동네 형이거든, 포항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은 저기 자원 먹어라, 당신은 방송해라, 당신은 뭐 해라 이러고 권력을 사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힘도 한번 못 쓰고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확연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17살이 되면 이 공적 영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17살 때부터 공적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유니버시티의 전신이 아카데미예요. 거기서 공적인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17살 때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정당에서 가르쳐야 돼요. 대학에서는 그런 공적인 영역을 안 가르쳐요. 왜? 대학이 공적기구가 아닌데 뭐.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정당에서. 그래서 정당의 정치연수원이나 또는 지금 한국당으로 따지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가 그런 젊은 청년 당원들을 조직하고 10년, 20년간 공적인 인간으로 그 인간을 개조하고 당금질시키는 교육을 해서 그것도 실전에 투입을 해서 시의원도 시켜보고 구의원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리더를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청년의 문제제기는 그렇게 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적인 인간으로 완전히 당금질된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후보도 나오고 국회로 진출하는 사람도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문제제기가 저처럼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맞죠? 그래서 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300명을 어쨌든 우리가 공천을 하거든요. 300명. 그 지역구에 253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47명. 이걸 어쨌든 우리가 공천을 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당선시키려고 목표를 하지만 그러면 공천자 중에 바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공적 영역에서 일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제 목표로는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디 뭐 저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갖다가 놓고 무슨 저 예술계에서 성공한 사람 갖다 놓고 뭐 학계에서 뭐 유명한 논문 썼다고 갖다가 놓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적 인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질러요.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공항 나가다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너만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예? 가장 기본적인 공공질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다. 그런데 이 김찬영이라는 후보가 그렇게 공적 인간으로 잘 교육되고 당금질되고 훈련되고 실전적으로 그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에 박사님께서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저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박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을 제 멘토로 생각하고 최고의 전략가시고 말씀 들어보면 아시지만 최고의 또 지략가시지 않습니까? 제 얘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을 한 분이라도 저는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예.